네, 이제 날씨는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걸어 다니다 보면 벌써 땀이 날 정도로 이제 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 봄이 찾아올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조금 머뭇거리기 마련인데요.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6007-8338번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보는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세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키워드 하나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요즘 뜨는 단어 줄임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네. 키워드는 앞서방입니다. 앞서방이요. 이 줄임말이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 앞서방 어떤 뜻일까요? 뒷서방 아니고 앞서방. 네, 앞서방은 앞서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2012년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앞서방파라는 단어로 처음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방이라는 것은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이 세 개의 앞글자를 딴 앞서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인 뭐 노도강 지역, 금강구 그리고 마용성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앞글자를 딴 앞서방이라는 단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또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그 수지가 나왔던 건축학개론 영화에 이 앞서방 훈남들이라는 뭐 대사가 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노도강이나 그리고 마용성처럼 어떤 지역을 줄여서 또 앞서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렇게 앞서방이 등장하고 또 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앞서방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풍선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들을 많이들 줄임말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은 역풍선 효과라고 표현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15억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15억대라든지 서울 지역도 평균 가액이 10억이 넘는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자리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압구정동이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방배동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개발 호재와 이런 가격적인 상대 규제를 다 전국이 규제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강남권의 유명한 지역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앞서방이 좀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앞서방 지역들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1만 세대 정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었는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있던 것들이 지금 재건축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가치들을 또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독수리 오형제라는 뭐 신동아라든지 우성 1, 2, 3차라든지 이런 재건축 또 지금 이제 재건축이 완성되어서 그랑자이가 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서초동 지역에 원래 부촌으로 형성돼 있던 강남역 일대 지역의 개발과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주거지로 개발이 좀 재현되어 있던 롯데칠성 부지가 이제 상업시설로 바뀌면서 최고 뭐 육상빌딩 높이만큼의 또 상업 오피스 건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시설들이 또 활발히 진행되는 이런 지역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 지역도 뭐 속도가 지지부진하거나 좀 민물려 있던 방배동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되든 안 되든 하든 좀 말 많았던 지역들도 재추진하면서 전체적인 한 1만 세대 정도의 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새로운 또 랜드마크 지역으로 변할 지역적인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지방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싸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싸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이런 개발 호재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앞서방 지역들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이 다 함께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부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앞서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 패션도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지금 레트로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환 방식이 정상적인 순환 방식이냐 아니면 역순환 방식이냐를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던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비쌌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갭 차이가 적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시 옮겨 타는 이런 순환 형식들을 보이는데요. 무조건적인 순환 형식들은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방이 그렇다고 하면 앞서방이 오르게 되면 다음번은 그러면 개포동이라든지 강남권의 주변 지역, 그 다음은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마용성 지역, 이런 순차대로 원래 순차대로 또 갈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격적으로 일시적인 현상과 그리고 규제라는 이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분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대로 이런 풍선 효과라든지 역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순서대로 순환대로 움직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의 순서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명분상 그대로입니다.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지보다는 무조건적인 입지를 우선시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